하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시험날 수능시험을 잘 보고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있는 논술이나 또 학생부의 면접 전형 같은 것에 응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시로도 충분하니까 안 가도 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수시원서는 대부분 상향해서 쓰시잖아요. 따지고 말 거 할 것도 없이 시험 보러 가시고 면접 보러 가시는 게 거의 대부분 맞고요. 또 수능을 엄청 잘 봤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100분위로 바꿀 때 여러분의 성적 또한 이상하게 실제로 수능 점수를 받아보면 여러분이 가채점 했을 때의 예상 100분이랑 달라지는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날 저녁에 입시업체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상 결과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100분위를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2022학년도 논술대학과 인서울대학과 직어국이랑 주요한 대학의 100분위는 다 정리를 해놨는데 70% 컷이 뭐냐면 만약에 합격자가 100명이라면 이 중 70등의 100분위 성적을 대학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100분위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100분위 계산을 했더니 국어 96, 수학 95, 과학 평균이 93인데 서울대는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아래를 이렇게 세 쌍을 곱해서 300으로 나눕니다. 이걸 가중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5.1이죠. 이 학생은 서울대식으로 계산하면 95.1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의예과나 치의의 약학이나 이런 것처럼 입시 결과가 일반 학과랑 월등히 다른 모집 단위는 제외하고 표를 만들었고요. 자연계열만 했고 대학별 반영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순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대학 내에서도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반영 비율만 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있는데 한양대를 예로 하나 들어보면 국어가 20%, 수학 35%, 과학이 35% 반영하네요. 일반 자연계열의 최고 학과는 국어가 92%, 수학이 97%, 탐구의 평균이 94%였고요. 이 비율로 평균을 내면 94.3이 최고학과 일반 자연계열 기준으로요. 최하위는 91.1 정도가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주대를 하나 보시면 국어 20, 수학 35, 과학이 30% 반영하고요. 최고학과는 국어 85%, 수학 95%, 과학 평균이 75%이고 이 방법대로 평균을 내면 85.6이 산업공학과의 100분위 평균이고요. 최하위 학과는 건설시스템공학과가 78, 62, 83에서 평균을 내면 73.2가 최하위 학과입니다. 이게 각 대학교의 최고학과, 최하위 학과의 100분위 점수고 이제 여러분의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어떤 학생이 국어 89%, 수학 92%, 과학 90%를 획득했고 등급은 셋 다 2등급이면 수능 최저는 모든 대학의 일반 자연계열의 학과들은 최저 다 되잖아요. 영어는 2등급이고 참 위의 표에서 영어는 2등급 또는 3등급이면 거의 100분위를 따지는 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2, 3등급 정도 나왔으면 위에 가늠할 때는 그냥 영어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겠고 이 학생이 건국대 공대를 지원했어요. 건국대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에 따라 제가 계산을 한 표입니다. 계산을 하면 90.6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 학생은 건대의 어느 학과도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죠. 이 학생이 만약에 건대를 썼다면 논술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을 했는데 한 82 정도 나오고 최저는 2개 합오를 충족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 상태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성균관대는 과목 반영비가 30, 35, 35고 최고점 학과가 96점이고 최하위 학과가 92.6인데
이 학생의 점수를 성균관대식으로 해보면 90.4 정도가 나와요. 최하위 학과보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성균관대 최저를 맞췄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획득한 점수를 그냥 평균 내시고 수학이 그 중에 좀 더 잘 봤다면 그냥 그 점수를 가지고 각 대학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평균 낸 것에서 수학이 조금 처진다 그러면은 그 점수를 2, 3점 정도 평균에서 수학이 못 나온 만큼 깎아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완전 정밀한 계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강의 정시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수능 점수를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한 점수랑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등급도 못 맞췄는 줄 알았는데 맞추고 맞췄는 줄 알았는데 못 맞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산법은 비교적 정확한데요. 수능날 저녁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갈지 가지 말지의 여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수능 생각만 하면서 수능날 저녁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수능 준비에 총력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